네,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인해 오늘 예정된 김부겸, 김영춘, 도종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을 겪었는데요. 한국당이 들으신 대로 오늘 오후 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일단 복귀하기로 했습니다. 네, 관련 내용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김현 전 민주당 의원,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나오셨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일단 오늘 오전에 예정된 청문회는 파행이 됐습니다. 일단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하면서 이유는 아까 저희가 강은하리 기자 리포트에 들은 대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어제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. 오전 상황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일단은 9시 반부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소집된 관계로 그 두 개의 인사청문회가 개회는 했지만 그 진행은 못하고 10분 만에 정회를 했고요. 그리고 좀 전에 12시 반인가에 끝났는데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어저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그 청문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인시켜주는 과정인 것이고요. 그리고 그 장관 내정자들이 과연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적합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공간이죠. 그래서 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장관 내정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좀 뒤늦은 결정이긴 하지만 오후 2시부터 청문회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. 네. 오전 상황 보시면서 이게 속개가 될까? 아니면 또 다른 이 김상조 위원장의 어떤 임명으로 인해서 어떤 파행이 또 빚어질까? 어떤 예상을 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오전 상황만 아마 그렇게 되고 오후에 이렇게 속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이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문제 더구나 이번 청문 대상인 3명의 그 후보자는 모두 현역 국회의원입니다. 현역 국회의원이고 또 실제로 이제 정책 검증이 주로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왔었고 야당으로서 특별히 이분들을 반대할 이유가 없죠.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 이제 좀 안타깝지만 우리 국회가 그렇습니다. 이게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그 시간 하면 좋은데 통상 뭐 여야 무슨 원내대표, 원내총회, 의원총회 때문에 이렇게 미뤄진 적이 많고요. 또 이게 특히 오전에 있으면은 이제 오후로 미뤄지고 또 오후에 있으면 또 밤으로 미뤄지고 이런 일이 통상 있었는데. 뭐 그 과정에서 일부 이제 강경한 분위기가 뭐 이렇게 약간 흘러나오고 해서 전 파행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것 같은데 그때 주부터 파행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. 그 시간 의원총회 내부에서 이제 의견 조율하고 내부에 어떤 뭐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여러 전략을 고르는 아마 그런 과정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계 청문회가 2시부터 속개가 될 텐데요. 자유한국당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. 그럼 우선 조금 전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의 발언부터 좀 듣고 오시겠습니다. 오늘 예정된 그 세계 상임위원회는 오후에 저희들이 청문회에 참여하겠습니다. 참석하지만 김상조 후보자의 선정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또 지금 3명의 그 후보자에 대해서도 보다 강도 높은 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또 청문위원들도 그렇게 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또 임명이 강행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대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. 네, 직접적으로 강도 높은 청문회가 이뤄지도록 독려를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. 아무래도 아주 날카로운 검증 공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세 분이 어쨌든 정치인이었고요. 그리고 지금 나오는 쟁점 현안에 대해서 해명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관리를 철저히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청문회가 잘 될 거다라고 보여지죠. 물론 뭐 야당 의원들이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각자들 잘 준비해서 국민들한테 실망을 안 끼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. 굳이 세 분 중에 걱정이 되는 분이 있다면? 없습니다. 없습니까? 네. 알겠습니다.
자, 우리 그 최영 대변인 아까 지금 정우택 정우택 대표께서 이런 말을 대행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까지 임명 강행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대처가 있을 거다. 이 얘기가 다른 사람이 어떤 청문회에서도 그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. 뭐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되는 어떤 의미인가요, 그건요?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도덕성 시비, 뭐 위장 전입이라든가 뭐 몇 가지 또 세금 신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됐었죠. 문제가 되었고 또 이제 아마 그 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외교 정책, 특히 주요한 외교 현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도 논란이 좀 된 것 같습니다. 됐는데 지금 이 다른 장관 후보자는 각각 장관 개개별 후보자의 네. 자질과 능력과 이래 관한 그렇죠. 문제이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문제를 가지고 갈거는 힘들고요.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죠. 이게 뭐 장관 후보자를 처명을 철회해달라는 것이 야당의 요구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고 정부로서는 특히나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열흘 정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다자회의도 있는 마당에서 지금 장관 없이 외교 안보를 해나갈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정부나 특히 대통령이 이제 야당에 더욱더 간곡한 부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당초 좀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은 이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일부 해명되기도 했고 또 일부 여전히 미진한 게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서로 자존심을 달래가면서 이제 해결해야 될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뭐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도 얻은 거 없이 지금 김상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. 원래 뭐 예상 가능한 수순이었는데 역대로 그랬습니다. 이럴 경우에 야당은 좀 반발하고 또 여당은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국정 발목 잡기 할 거냐 이야기하는 게 지난 그 정부의 되풀이된 또 이런 관행이었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서로가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합리적인 대안과 대화를 통해서 협치를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오후는 또 참석하기로 했던 거 볼 수도 있겠어요. 근데 지금 국회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.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를 거부하면 더 문제가 되죠. 그렇죠. 왜냐하면 이게 뭐 과거에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 뭐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야3당만 똘똘 뭉치면 지금 모든 것을 다 야3당 의지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국회 지금 후보자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청문회장에서 전국에 생중계되는 청문회장에서 그 낱낱이 문제를 밝힘으로써 이 정부가 조금 인사를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입견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야당으로서는 좋은 공세의 장이거든요. 그걸 스스로 뭘 안 보이콧 한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은 스스로 그 수를 좁히는 과정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번 청문회는 사실은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동네 선거에서 다 검증이 됐습니다. 뭐 그 동네 선거는 아주 현미경 들여다봅니다. 그래서 뭐 그 집안의 내력, 그 집안의 뭐 그 사람의 무엇 해서 온갖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검증을 거쳤고 그래서 오히려 정책 문제에 대한 여야 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. 이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청문회에서 보고 싶은 대목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야당도 이 점에서는 정책 검증을 통해서 지금 말하자면 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반대가 있다면은 이 청문회 과정에서 당당히 밝혀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또 정부나 여당이나 또 장관 후보자가 부분적으로 뭐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은 그걸 고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현역 프리미엄 때문에 뭐 도덕성 의혹이나 위법성 의혹 같은 거는 뭐 걱정할 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이신 거죠? 그 선거 과정에서 여러 번 검증을 거쳤습니다. 저 집안에 그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그 애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다 압니다. 국회의원 선거 몇 번 하면요. 어쨌든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김상조 위원장 임명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보다 강도 높은 검증이라는 게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미라고 봐야겠죠. 뭐 아무래도 그렇게 대비는 하실 텐데요.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뭐 해명이 가능한 게 거의 10가지라면 9가지는 된다고 보고요. 그것이 지금 이제 김부겸 의원이나 도종환 의원, 김영춘 의원 세 분이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야당이 사실은 검증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해야지 너무나 그 지엽적이거나 또는 그 아주 오래된 일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한다면 또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? 생중계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까지도 야당 의원들이 감안해서 인사청문회 할 것 같습니다. 특히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
문화체육관광부의 간사까지 하셨던 직전에 하셨고요.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에 내정돼 있는 우리 그 김영춘 의원의 경우는 직전에 위원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현역 그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의 평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뭐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봐준다가 아니라 외려 더 잘못된 인사라면 훨씬 더 혹독하게 검증을 하는 거죠. 야당이.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,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잘된 인사다.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그다음에 자질이 훌륭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정치인 출신의 장관 내정자이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무난하게 잘 처리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. 예. 자, 그럼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세세히 나눠보겠습니다. 우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서 시험 친 학생의 기분이다, 긴장된다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선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예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여기 이제 5대 원칙에 또 부합되기 때문에. 지금 뭐 오늘 청문회 하는 세 분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만 사실 논문 표절 의혹은 정치인장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또 석사 논문 같은 경우는 그런 왕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석사 논문 돼 가지고 이분이 무슨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만일 학자 출신이라거나 뭐 이렇다면 좀 더 심각하겠죠. 그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왜 그랬는지, 이게 개인의 양식의 문제인지, 뭐 서울대 정치학까지 나오시고 다 아실 만한 분이 그랬던 이유가 무엇인지,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걸 좀 밝혀야겠죠. 이거 상당히 할 것 같은데 사실 참 이렇습니다. 이 세 분의 경우, 특히 두 분의 경우는 다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낙선도 해보시고 했기 때문에 특히나 좀 어려운 지역에서 했습니다. 원래는 사실 이분들이 다 신한국당 의원들이었는데 독수리 오영재라고 당시에 이제 탈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가서 다시 민주당 지역에서 당선된 분들이기 때문에 당선되었다가 이제는 영남 지역에서 당선된 분들입니다. 한 분은 대구, 한 분은 부산에서. 그래서 그만큼 검증이 아주 철저했을 테고 국회의원 선거를 혹독하게 치렀을 텐데도 지금 이런 걸 나오는 거 보면은 역시 그 영어에 이제 벽장 속의 해골, 벽장 속의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. 벽장 속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말이 있었는데 스켈리턴 인 더 클로짓이란,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등장하는데 청문회 과정에서는 공개는 잘 안 되지만,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오랜 과정에서 많이 검증되고 단련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만 도종환 의원 경우는 이제 비례대표 한번 하고 다음에 지역을 해서 지금 이 경우는 역사관의 문제, 지난번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에서 사학계에 좀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이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적절하게 좀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김영춘 후보자 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그 후원금 받은 부분도 그렇고, 그러니까 그 인사청문회 뭐 세월호 대책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? 일단은 그 해양수산부의 지금 가장 쟁점이 어쨌든 세월호 인양했고, 그다음에 지금 아직 미수습된 분들도 있고요. 그리고 진상규명이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 아닙니까?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잘 하실 분으로 일단은 장관 내정이 되신 거고, 지금 그 후원금은 2004년도에 받은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사실 기준으로 보면 인사청문회 이전이고요. 그리고 본인이 또 해명을 하시겠죠, 어떤 상황인지. 오전에 좀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신 것 근데 같더라고요. 사실 그러니까 2004년도면 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기도 하고, 그리고 일일이 누군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물론 야당에서는 얘기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저희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후원금이 이렇게 들어오고요. 그러면 뭐 대략 그때 이 혐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이제 모를 수 있는 거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증 기간 동안에 후보자가 적절하게 잘 해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영춘 의원의 경우는 그러니까 수도권에 출마했다가 지역주의 타파라는 그런 시대적 화두를 들고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두 번 낙마한 끝에 이번에 당선돼서 올라오신 분이고,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임위 안에서 위원장 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했던 것이 특히 같은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큰 걱정 없이 되지 않을까. 네. 자, 이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볼 텐데요. 교통법규 상습 위반, 또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?
참 난처한 이야기입니다. 사실은 이 충청도 분이시잖아요. 충청도 분은 좀 천천히 너긋하게 하시죠. 이렇게 막 이게 과속이 아니고 아마 주로 도로교통 그 전용도로 위반, 전용차선 위반 아마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은 급하게 시간을 맞춰야 되고 그 과정에서 아마 직접 운전 안 하시니까 그 차 소유자는 이제 도종환 오늘 장관 후보자로 돼 있지만. 아마 그 보좌진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 같은데 그러나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60여 차례라는 상습성이 좀 근데 이게 교통법 위반인데 이건 뭐 그 문제는 후보자가 잘 해명하셔야 될 테고 지난 정부에서도 어느 장관 후보자가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근데 그 경우는 그 차를 아들이 주로 운전하면서 난폭 운전을 많이 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뭐 충분히 해명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을 안 하시겠다고 이제 약속하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만 역사관 문제, 유사 역사학 문제 이거는 사실은 그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사학계 내에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더구나 이게 이제 역사학계에 영향을 미칠 지금 공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과 해명 이런 것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. 그 뭐 여러 가지 농지법 같은 경우는 이게 밭을 마당으로 사용했다는 건데 통상적인 어떤 투기 혐의랑은 관계가 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도 뭐 그냥 또 시골에서 기농해서 귀향해서 또는 지역구에서 뭐 하시다는 과정이 있었는데 법은 철저히 지켜야겠지만 특히 이제 과거에 이게 이 농지법 위반 같은 경우 김영삼 대통령 첫 장관 청문회 때 공직검증 때 많이 나왔습니다. 그때는 좀 투기 목적이 좀 많았었는데 이 경우는 거주를 하면서 했던 이유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김현 전 민주당 의원, 최명두 전 국회 대변인과 함께 청문회 관련 이야기 나눴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